공익을 저격했다라던 박이씨 5일 만에 구독자가 3만 명이나 증발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100만 명에서 3만 명 적은 숫자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락폭을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 10,000명 가까이 구독자가 증발한다는 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버 박이의 구독자 이탈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사실상 101만 명대였기 때문에 97만 명이니까 뭐 따지고 본다면 거의 4만 명 가까이 이탈하고 있는 거죠. 약 5일 만에 3만 명가량이 채널을 떠난 셈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과문을 게재했음에도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도 삭제했고 사과도 했지만 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까요? 박이 씨를 둘러싼 충격적인 기사들이 계속하여 올라옵니다. 강연은 500만원, 콘서트는 900만원, 세금 투입이 과하다, 계약서 폭로에 잇단 후폭풍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박이 씨가 강연들이 막 줄지어 취소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몰랐다. 한 달에 수천만 원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라고 하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근데 수천만 원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박이 강연료 지급 현황. 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금산다락원에서 23년도 청소년 대상 명사 특강에 박이 씨를 초청하며 5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인천 부평구가 올해 어린이날 축제에서 특별 강연 계약금으로 446만 원, 논란 이후에 취소된 강남문화재단의 공연은 무려 935만 원의 토크 콘서트였다라는 겁니다. 야, 토크 콘서트가 뭡니까, 여러분? 보통은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팬들과 함께 소통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이런 걸 제가 토크 콘서트로 알고 있는데 박이 씨가 그런 연예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콘서트 한 건이 935만 원을 받았다? 대단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익성에 비해서 강연료가 과하다. 유튜브 수익보다 강연이 주 수입원 아니었냐? 이게 전부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다. 왜냐면 이게 일반 사기업에서 한 게 아니라 인천 부평구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금산군립에서 금산군에서 뭐 나아가서는 강남문화재단에서 다 시나 도청에 있는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100만 유튜버의 수준을 고려하면 과하지 않다. 그 정도 받을만 하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 100만 유튜버 중에 토크 콘서트 1,000만 원 가까이 내고 강연마다 5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 전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개그맨들 정도가 그 정도 금액을 받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박이 씨가 어떤 걸로 강연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술을 마시다가 추락사고로 이렇게 장애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클럽 파티 중이었고 자신의 어떤 상황을 자축하는 환경이긴 했지만 과거에도 박이 씨는 자기가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다녔다. 클럽을 매번 들락날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난 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과연 어떤 걸 주제로 어떤 강연을 하는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래서 그 강연이 지금 이 정도 돈을 줄 만한가? 한 번에 500만 원? 토크 콘서트는 1,000만 원대 가까이? 이거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댓글 반응을 보면 저뿐만이 아니에요. 딱 첫 댓글에 뭐라 돼 있죠? 저 사람은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친 것도 아니고 사유를 보면 할 말이 없던데 무슨 강연비가 900만 원이 넘냐? 지뢰 제거하다가 다리를 잃으신 그런 분들에게 저런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1,000만 원짜리 강연료가 말이 되냐? 공공기관 세금으로 운영하니 말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이번 달에 줄 취소된 것만 3건이잖아요. 500만 원짜리 2개에 토크 콘서트 하나면 돈이 2천만 원 돈입니다. 수천만 원이 많네요. 근데 이 박이 씨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튜버잖아요. 유튜브로 받는 광고 수익, 그리고 유튜브 영상 조회수 수익 다 따지면 저는 억 단위도 가능할 거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가 수천만 원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심지어 그 돈이 사기업이나 그런 데서 준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금 저런 강연을 비를 제공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많은 분들이 분개해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박이가 1년 전 MBC 연예대상에서도 경사로가 없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박수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보면 MBC 연예대상에서 박이 씨가 마이크를 잡고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당시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하여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인터뷰에 송지은 씨가 수상을 예상하냐라는 질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박이 씨가 굳은 얼굴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봤는데 경사로가 없더라. 아마 저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자 전현무 씨가 상을 받으면 경사로를 바로 설치한다. 저희가 설치하면 수상자가 티가 나지 않냐. 그래서 그렇다 라고 해명했고 박이 씨도 장난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비장애인으로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자,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친 이유가 술 마시고 다친 거라던데 라는 말도 있고요. 물론 경사로는 설치돼야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런 소신 발언을 했었던 박이 씨가 지금 비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사로 설치해라. 하지만 본인이 당한 이 피해를 CCTV를 입수하여 박제를 하고 공익을 저격하는 형태로 백만 유튜버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다라는 거는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날 현장 무대를 만들고 설치를 하던 무대 감독과 스태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경사로 설치를 안 해줬다 뭐 이렇게 말했다면 또 그분들이 무대 설치를 하는 CCTV 영상을 입수해가지고 자신의 채널에 올리며 저격했다면 이때 같은 칭찬, 같은 상황이어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많은 분들에게 분개함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935만 원. 이게 바로 토크 콘서트 비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박이 본인은요. 1,500만 원 이상도 돈을 불렀었다라는 점입니다. 충격적이죠. 박이의 강연 비용으로 1,000에서 1,5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거론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것도 동작구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었다고 해요. 24년도 12월 9일 이 당시 때 인플루언서 강사 초청비로 1,200만 원에 관한 질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코미디언 김영철을 섭외했다라고 설명을 하며 박이는 왜 섭외했냐라고 검토 과정을 언급하면서 1,0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을 부르고 있다. 강연 시간은 2시간 정도 된다 라고 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홍보 자료에는 1회차인 그의 8월 30일 초청 연사로 김영철, 2회차로 9월 6일 박이로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행사는 모두 2차례 진행이 됐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8월 30일과 9월 6일 실제 행사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에 기록된 박이와 관련된 강연 금액이 제각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금산구는 500만원, 용산구에서는 600만원, 부평구에서는 446만원 다 전액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35만원. 근데 동작구는 얼마 불렀다고 되어져 있죠? 1000만원, 1500만원 이상을 부르고 있다. 강연 2시간의 말입니다. 그럼 최소 시급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면 1시간에 500만원, 1500이면 1시간에 750만원 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스타 강사 정도는 돼야 이 정도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인이라도 되는 거냐? 이거 강연료 금액의 비리가 심각하다. 이거 왜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주는 거냐? 뭐가 특별한 거냐? 논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무슨 값어치를 측정했길래 두어 시간을 이야기하고 저 정도 보수를 받는지 모르겠다. 라는 말까지 있어요. 사회구조가 정상이 아니다. 저런 사람이 1시간 떠들고 900 받는 사회가 정상이라 할 수 있냐? 술 취해서 자기 혼자 장애인이 됐는데 강연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한다고 하다니 공무원들 일 똑바로 안 하냐? 그러니까 뭡니까? 유명인을 무대에 세운다라는 거 아니냐? 이거 강연료 비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뭔 강의를 하는데 1200만 원이나 주는 거냐? 심지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심지어 박이 씨는요, 과거에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하여 제작진의 실수는 감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익요원에게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박이 씨가 이때 게스트들보다 의자 높이가 많이 낮은 위치에 있어서 누리꾼들이 아쉬워한 적이 있습니다. 의자 좀 높여주지. 휠체어 때문에 키가 너무 낮아 보인다. 안쓰럽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박이 씨가 굉장히 낮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박이 씨는 뭐라고 했냐면, 피디님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제 휠체어 높이 등을 다 재고 가셨다. 책상 높이도 상당히 높였다. 그런데 의자 높이가 조금 안 맞았던 것 같다. 그래도 피디님이 저를 많이 신경 써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2년 전에는 자신을 배려하다 실수한 제작진을 위해서는 너그럽게 봐달라 라고 말을 했으면서 왜 이번에는 CCTV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공익근무요원을 극단으로 몰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중들은요, 강약 약강 아니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이 모든 것이 고액의 강연료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위한 컨텐츠 제작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데, 그 많은 근거들이 끊임없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열람과 사본 발급 문제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박이 씨가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대형 유튜버다 보니까 이 100만 구독자의 힘을 가지고 CCTV 영상을 얻어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레일 측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정보 주체, 즉 박이 본인이 나온 CCTV의 열람과 사본 발급은 가능하다. 제3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거친다. 뭐 모자이크를 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이걸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도록 코레일은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정보 주체가 아닌 제3자의 모습이 담긴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겁니다. 코레일 측은 정보 주체 외에 타인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타인의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CCTV에 촬영된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론은 그럼에도 좋지 못해요. 이 박이 씨에 대한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비판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이 씨가 굉장히 분노를 터뜨리던 그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코레일 직원들은요, 벌을 서듯 옆에 서 있었다라는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것뿐만일까요? 이 직원들이 이렇게 박이 씨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냐? 가끔 가벼운 휠체어, 수동 휠체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벌 서듯 서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 직원들이 이렇게 뻣뻣이 서 있는 모습들이 화면에 다 담겨 있었던 거죠. 심지어 골절조차 없다는데 이 박이 씨가 엑스레이를 30번이나 찍었다라는 후폭풍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직후에 진행된 대규모 검사 과정이 재조명됐기 때문이에요. 의사 소견에는요, 골절, 중대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의료진 역시 영상에서 골절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향이다 라고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골절 소견이 없었던 상황에서도 수십 차례의 엑스레이 촬영 사실이 공개가 되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기 시작했던 거죠. 자, 결국 몇 주 동안 침대 위에 누워있을 뻔했다, 내가 골절될 뻔했다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던 점도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볼 때는 어떻죠?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닌데 무슨 엑스레이를 엄청나게 찍고 사태를 심각하게 끌고 가지? 결국 이것을 보고 아내 송지은 씨의 반응까지 하겠다, 7일 내내 지은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표현이 부부관계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선을 넘은 게 아니냐, 이런 추측성 댓글들이 막 남겨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영상이 올라온 게 반응을 해석해 주실 분이라는 짧은 영상이 업로드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장난스러운 플러팅에 다소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송지은 씨 때문에 많은 누리꾼들은 송지은 씨를 우려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어요. 미래 인생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얼버무리면 화날 것 같다, 주제에 맞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은데 갑자기 저렇게 애정 표현을 하니 질리는 것 같다, 송지은은 진심으로 나중에 이렇게 살아보자 이야기하는데 박이는 영상 찍는 용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니 말이 통하지 않아 하는 것 같다, 과한 비난과 악플 댓글까지 달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송지은 씨하고 박이 씨는요, 과거 지금까지 준비하며 24년도 결혼 이후 시험관 시술로 2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송지은 씨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직 아이를 갖기 전에 탈출할 수 있다, 시험관 준비일 때가 최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런 비난까지 지금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이 기사 같은 걸 살펴보면 박이 씨에 대한 많은 악플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정말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과해도 소용이 없었다, 코레일 측이 정보 열람 가능했다, 코레일 측이 입을 열었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자신의 채널에 엄청난 비판이 달리자 댓글 과연 2개만 있을까요? 유튜브도 100만 구독자이기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있지만 아마 이 각종 강연에서 벌어들여지는 수익과 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파급력은요, 다시 방송으로 이어지고 다시 유튜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였을 겁니다. 이 박이 씨에게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이 모든 중요한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마는 거죠. 자,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댓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취해서 결국 사고를 당한 것이 무슨 강연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아내 송지은 씨만 불쌍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장애인 올림픽을 보면 산업 현장에서 장애를 얻고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극복해낸 사람들도 많더라. 강의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박이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나사렛 대학교에서는요, 강연 예고가 됐었던 게시물을 삭제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많은 단체에서 강의 요청이 오고 있었던 박이 씨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사렛 대학교에서도 박이 씨가 강연 예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게시물을 삭제했다라는 거죠. 예정된 교내 강연 진행 여부도 다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날 박이의 교내 방문 예정 게시물 2개를 삭제하고 말